구상형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에 슬기롭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먼저 장면 1을 참고하여 ADHD 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방안 첫 번째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상담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승현이의 문제 행동을 전문가의 심층적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문제 ADHD 아동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승현이의 행동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승현이는 자신의 문제 특성에 맞는 더욱더 적절한 해결 방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원 방안 두 번째는 학교에서 해당 교실에 보조 강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업 내 도움이 더욱 필요한 승현이에게 강사와 교사가 더욱더 집중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승현이의 문제 행동이 심해지는 특정 시간에 보조 강사가 승현이의 옆에서 승현이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는 승현이가 수업 중 돌아다니는 것을 방지하고 과제를 보조 강사와 협력하여 승현이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요청드릴 사항 두 가지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청사항 첫 번째는 학생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연계지도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활지도를 가정과 함께 협력한다면 더욱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전달법을 학교에서 지도했다면 이가 가정에서 부모님도 함께 연계 지도할수록 요청드립니다. 이에 따라 학생은 생활지도에 관련하여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져 교우관계의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청사항 두 번째는 학생이 가정에서 보이는 문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을 학부모님께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정에서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제 행동을 찾아 이에 대한 심층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특정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였다면 이가 가정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집중하지 못하는지 학부모님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는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공통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번 문항 확인하겠습니다. 즉답형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담임교사가 해야 할 역할 첫 번째는 학생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 참여를 꺼리는 그 원인을 알면 해결 방안을 더욱 적절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과학 전담교사와 불화가 일어난 그 정황에 대해 학급 회의를 통해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도 교사는 적절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이유를 듣고 오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논박을 통해 학생의 생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전담교사에게 전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들어 학생들과 전담교사의 불화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역할 두 번째는 과학 전담교사와 원활히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과학 전담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현재 문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정황을 파악하고 같이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먼저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았다면 과학 전담교사에게 찾아가 과학 전담교사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또한 과학 전담교사에게 자신의 반의 학생들이 가진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 전담교사와 함께 현재 문제 상황에 대해 의논하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집단지성을 발휘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역할 세 번째는 잠시 생각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역할 세 번째는 협력하여 과학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불화로 인해 학생들의 과학과 관련된 학습 결손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담임교사는 전담교사와의 불화가 해결되기 전까지 교사가 과학 수업에 보조교사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과학 수업을 돕는 등 전담교사와 협력하여 과학 수업을 함께 함께 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돕고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전담교사와의 불화가 일어난 그 정황도 파악할 수 있고 이런 정황에 따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 학생들의 과학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는 과학 전담교사와 학생을 적절히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 문항 확인하겠습니다. 이어서 즉답형 2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교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적 자질 첫 번째는 적극성입니다. 적극성의 태도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을 보완하여 다양한 학급 운영 방식에 대해 도전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적합한 학급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갖추어야 될 인성적 자질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협력의 자질로 동료 교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학급 운영에 맞는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인성적 자질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생각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갖추어야 될 인성적 자질 세 번째는 책임입니다. 그 이유는 책임의 자질로 자신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을 개선하고 학생 지도에 있어 학생들이 학급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급 운영과 교육 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 운영의 극복 방안은 학생들과 함께 학급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규칙을 제정한다면 학생들은 규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학급 운영에 잠시 생각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급 운영의 극복 방안은 잠시 생각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성의 자질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급 운영과 관련된 연수에 참여하여 교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한 학급 운영 방식을 자신의 학급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극복 방안 두 번째는 동료 교사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자신의 고민을 다른 교사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극복 방안 세 번째는 성찰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성찰 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성격을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을 제공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